도넛과 케이크. 저는 케이크입니다. 일단 먹고 싶은 게 케이크예요. 저는 도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요? 케이크가 실제 칼로리는 더 높거든요. 네. 근데 도넛은 산수 베이스여서 예. 생각보다 포만감을 많이 안 줘요. 저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랑 얘기하기 전에 앞에 도넛이 있잖아요. 저 시작하기 전에 3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기 범블리 PD님 다음부터는 빵 말고 다음부터는 닭가슴살, 견과류, 그릭 요거트. 네.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창윤 선생님을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제가 언제 처음 만났죠? 두쫑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맞아요. 처음 뵀습니다. 이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우창윤 선생님이 최근에 쓰신 승관, 살찌지 않는 몸. 이 책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선생님 별명이 나오더라고요. 만말 아저씨, 네네. 또 아뇨아뇨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구독자분들께 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주 짧게 라면에 밥 말아 먹지 말자라든지 혹은 뭐 정초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연말 3, 4일 정도 전에 연초에 세울 계획 우리 미리 좀 세워서 오늘 먼저 해보자. 그러면 이제 오차를 좀 수정해서 더 나은 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해드리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저 종초에 술 마시려고 했는데 오늘 마셔야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당황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뇨아뇨쌤이 된 거군요. 만말은 그러면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 듣기 싫은 얘기인 거죠. 하지만 스며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건강해지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그 연초 계획도 저도 예전에 한번 그걸 주제로 칼럼을 쓴 적도 있었는데요.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딱 시작하지 말고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하면 네네. 1월 1일에 이미 어느 정도 관성을 갖고 있어서 계획을 유지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가 좋은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년 새해 다짐을 2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날이랑 그러면 3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번은 뭐죠? 연말에 한 번 하고 약간 수정해가지고 연초에 하고 또 그다음에 수정 설 개선해서 때. 설 때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은 아주 보람찬하네. 그럴 수 있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책 정말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 책으로 알고 있는데 글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 책에는 비유가 정말 재미있는 게 꽤 많았는데요. 제가 재밌게 읽은 비유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네네. 서로 다른 2번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비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지갑 속의 현금이고 네. 피하 지방은 은행 예금이다. 네. 그래서 내장 지방은 빨리 꺼내서 쓸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간으로 길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 피하 지방인데 먹은 음식이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에 축적되는 건 문제가 있다. 네. 그 부분에서 비유가 정말 좋았고요. 또 다른 비유가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책에 의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네. 바꾼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비유도 좋았어요. 그 비유가 이제 막 추워지는 거예요. 네. 뭔가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무에 가서 나무 땔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쵸. 집에 있는 소중한 가구를 부셔서 장작을 만드는 것이 이 코르티솔 때문에 만들어지는 우리 몸의 반응과 비슷하다. 네. 그런 비유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때 사실 쓰는 것들이거든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자동으로 제가 책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솔직히 코르티솔 그러면은 무슨 그쵸.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장작, 가구 이런 비유가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이 책의 비만에 대한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사회적 낙인, 차별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선생님 나름의 걱정 같은 것도 정말 좋았고요. 물론 이 책의 가장 저한테 위안이 된 메시지는 다이어트는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쵸?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막 의지가 있지 않거든요. 충동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휘둘리고요. 그쵸. 약간 자기조절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시거나 식단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대단하죠. 하는데 오히려 비만하신 분들은 구조적인 어떤 그 모순 속에서 자기의 몸을 좀 깎아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몸의 대사나 본인의 그 뇌의 반응은 그 행위들이 가장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인지하고 어떤 이 구조적인 개선을 하면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마저도 우리 뇌의 화학적 반응이잖아요. 이것 또한 개선될 수 있다. 예,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은데요. 아주 짧은 네. 시간 동안의 운동, 그걸 니트라고 부르시던데요. 네. 그게 물론 칼로리를 직접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칼로리 소비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여는 네, 그런 맞습니다. 역할이 있어서 책 읽고 네. 저도 커피 마시면 스쿼트 15개씩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런 네. 빵 같은 것들. 네. 이런 식품이 사실 선생님이 책에서 얘기하는 초가공 식품의 대표적인 그렇죠. 예잖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걸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제가 촬영할 때 빵을 많이 먹게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딴 거를 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범블리 PD님 다음부터는 빵 말고 이 책에 보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음식들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닭가슴살, 견과류, 견과류, 뭐 그릭 요거트, 네, 그린 용트, 블루베리, 바꿔주세요. 네, 이런 것들.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쵸. 이야기 많이 하시고 하면은. 그렇죠. 제 잘못이 아닌 거죠. 네,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은 1시간 반 뒤 정도쯤에 한 번 더 먹고 싶어져요. 한 번 더 먹어요. 네. 한 번이나? 아, 그쵸.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네. 그 초가공 식품이 정말 중독성이 있다는 걸 저는 정말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별명 중에 하나가 빵범준이거든요. 빵을 많이 먹어서 빵범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도 많이 배워서 이 책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책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QR코드에 접속해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서 제가 만들어 본 제 윈 헥사곤입니다. 마음 건강만 좋아요. 훌륭합니다. 마음 건강이 좋다는 게 또 현대인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거여가지고요. 근데 이 보상적 식사에서 약간 그 중독적 경향이 예, 맞아요. 있고 그게 이제 음료, 디저트, 정크푸드 쪽으로 확실히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저걸 이제 수면 부족이랑 같이 한번 좀 개선해 나가시면은 너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지금 수면 부족이랑 활동 부족이랑 보상적 식사 이건 세 개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빵만 줄이려고 하시면은 그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노출도 일단 줄이셔야 되고. 일단 저는 과연 줄여야 할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그게 좀 심해요. 맞아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줄여야 돼요? 좀 이제 교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납득할 만한 자기 몸의 어떤 변화들을 네. 워낙에 관찰을 좋아하시니까 네. 한번 과거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심각하죠. 그러면은 사실 네. 제가 범준에 물리다 이 채널 그리고 과학을 보다 거기 출연하면서 몸무게가 한 2, 3kg 정도 늘었어요. 네, 그걸 보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그쵸. 느껴지거든요. 네. 네. 2, 3kg가 사실 이제 중요하다기보다 실제 체성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보이는 건 2, 3kg지만 예. 그 모든 지방들이 주로 복부나 내장 쪽으로 쪘다. 확실해요. 그쵸. 그러면 오히려 근육은 감소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체중 감소 정도는 오히려 예. 몸의 건강의 악화를 과소평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체중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장수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우창윤 선생님 모시고 다이어트에 최악인 음식 월드컵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물리학 교수님과 네. 다이어트에 취약인 음식 월드컵을 하게 됐네요. 네. 저는 이미 답을 좀 드렸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되겠죠. 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제 생각과 같은지 혹은 뭐 다르다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 저는 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게 다이어트에 최악인 음식은 더 먹고 싶은 음식. 나를 이게 더 거의 이렇게 확실합니다.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처음 16강 도넛과 케이크. 저는 케이크입니다. 일단 먹고 싶은 게 케이크예요. 저는 도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케이크가 실제 칼로리는 더 높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 포화지방도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어떤 케이크는 더 높은 칼로리를 주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소비하기 좋은 식품들이 사실 우리를 더 비만하게 하거든요. 도넛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음료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케이크는 의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러네요.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섭취의 빈도는 도넛이 훨씬 더 높고요. 음. 특히 우리가 이게 식사 대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도넛은 많은 경우에 배가 고플 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케이크는 공복일 때 먹는 경우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도넛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어떤 그 식품의 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 책에도 나옵니다.
공복일 땐 네. 가능한 초가공식품을 먹지 말자. 네, 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배부를 때 도넛 먹는 거는요? 그래도 공복일 때보단 낫죠. 그런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케이크 저게 이제 크림이기 때문에 지방이 더 있어서 포만감을 훨씬 더 주거든요. 근데 도넛은 생각보다 포화지방도 있긴 하지만 탄수 베이스여서 예. 생각보다 포만감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예, 게 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 오늘 그 최현 선생님이랑 얘기하기 전에 앞에 도넛 있잖아요. 저 시작하기 전에 3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도넛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생각보다 케이크는 케이크는 3개는 먹진 않겠죠. 그러니까 먹으면 좀 물려요. 우유 예. 기반이어서 예.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들어있기 예. 때문이거든요. 근데 도넛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라면과, 그건 라면이죠. 이거는 압도적으로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 진짜 나빠요. 진짜요? 제가 네. 생각하는 다르네요. 라면은 생각보다 밀단백질이긴 한데요. 그 유탕면이고 지방이랑 단백질도 한 10g 정도 들어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저렇게 계란을 올려 먹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계란 넣으면 단백질이 거의 16g 가까이 그쵸, 되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뭐 좋진 않죠. 하지만 시리얼은요. 예. 이게 뒤에 뭐 영양성분쭉 있잖아요. 네,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저거는 정말 순수 탄수화물, 순수 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시리얼이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보통 시리얼은 아침 첫 끼라는 개념이 있어요. 맞아요. 보통 미국에서도 아침 첫 끼니에 시리얼을 주는 경우가 되게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소아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 회사의 약간 전략이기도 했어요. 아, 아침 공복에 시리얼을 먹어서 그럼 혈당이 엄청 오르거든요. 또 예. 탄수화물을 정말 막 몇십 g씩 먹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혈당 반응이 너무 세게 오기 때문에 도파민 반응도 심하게 오고 예, 예. 계속 먹고 싶다는 충동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이 책에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아침에 탄수화물을 기반한 식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쵸. 그 수준이. 정제 탄수화물 저렇게 많이 먹으면 아침이 우리가 혈당 반응이 되게 과감하게 일어나요. 예, 예. 더 세게. 그래서 이 이후에 혈당도 되게 흔들리고요. 근데 아침을 좀 제대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점심 혈당이 한 70에서 90%까지 그냥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2차 식이 효과라고 하는데 예, 예. 아침 시리얼은 점심 시기까지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이 건강하다 생각을 해 사람들이. 네, 보통 그렇게 광고를 네. 해요. 그래서 시리얼마다 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정제된 시리얼은 진짜 이렇게 그렇군요. 오늘 몰랐어요. 시리얼은 그 단백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한 100g 이렇게 네. 엄청 많이 해도 한 4, 5g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예. 그 단백질의 퀄리티도 낮아요. 그래서 안 좋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경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답이 다르네요. 네. 그 다음이 삼겹살과 삼계탕. 제가 좋아하는 건 삼겹살입니다. 따라서 삼겹살이 다이어트에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삼겹살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삼겹살과 삼계탕, 돼지고기와 닭고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 다 예.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근데 뭐 한 번씩 먹으면 괜찮은 식품이에요. 사실 예. 이게 좀 소비되는 맥락이 삼계탕은 그냥 삼계탕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삼겹살은요 소주를 곁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쵸. 저거 먹은 다음에 볶음밥을 먹는 것도 많아요. 볶음밥 먹으려고 삼겹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비만한 남성분들 나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한다라면서 삼겹살을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계탕을 먹고 살이 엄청 찌시는 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삼겹살. 이거는 처음 예상하고 맞네요. 아, 자, 다음은 소금빵과 앙버터빵. 어떠시나요? 제가 딱 보고 땡기는 건 앙버터빵이네요. 네, 이거는 앙버터가 그쵸?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빵도 굉장히 폭력적인 식품이긴 해요. 소금빵도 버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네. 딱 그 우리 뇌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이랑 적절한 이 포화지방의 어떤 그 조화 그리고 예. 짭조름하면요 우리를 더 먹게 해요. 네, 그런 거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당연히 칼로리가 없죠. 네, 네. 근데 짭조름하면 더 먹어요. 맞아요. 섭취량이 늘어나는데 그게 소금빵이 기가 막히게 밸런싱을 맞추고 있는 건데 앙버터는 그냥 딱 시각적으로 딱 봐도 뭔가 네. 폭력적이잖아요. 저 버터를 저걸 저렇게 폭력적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저는 네. 먹음직스럽다는 표현. 저 단팥도 좀 그런 건가요? 단팥은 완전 그냥 당이죠. 아. 그래서 저거는 그냥 포화지방의 당에 위에 이제 빵이 가지고 있는 정제 탄수화물에 저것도 약간 버터가 또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혈당 자극을 주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 저장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예. 우리 몸에 확 지방으로 저장하게 하는 시그널을 가져가고 칼로리도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렇군요. 훨씬 더 높죠. 소금빵이 뭐 한 200-300kcal인데 저건 한 뭐 200-300은 더 높을 거예요. 버터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보니까 제가 주로 즐겨 찾는 음식의 조건이 네. 앙버터빵처럼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성분이 같이 있는 게 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도파민 분비를 하게 그 돼요. 사람들이 그걸 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의 뇌는 왜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냥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질의 식품이란 보통 단백질이 많은 식품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걸 일단 찾아가려면은 우리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섭취를 해야겠죠. 일단 예, 이거는. 예. 근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요. 예, 예.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 배가 고플 때, 예, 단백질을 못 먹었을 때. 근데 이거를 그 식품회사들이 알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섞어놓은 식품들이 나온 거고요. 자연식품에는 탄수화물, 지방이 같이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러네요. 탄수화물이면 탄수화물이지 그쵸. 같이 있는 게 없네요. 그 두 개를 그래서 합치고 두 번째는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배고픈 우리의 뇌는 저거를 먹으면 아 이거 생존에 너무 유리하다. 아, 이거 있으면 나 어디까지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존에 유리하니까 도파민 반응이 오는 그쵸, 거고 그쵸. 이후에 충동이 올라가는 거죠. 저건 위험하다. 저건 제가 봐도 먹은백스럽긴 한데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인식에서 씌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치킨과 피자입니다. 저는 피자. 저는 치킨보다 피자 좋아해요. 저건 어떤가요? 저거는 피자 쪽이 좀 더 해롭긴 하죠. 치킨, 저는 구운 치킨이었으면 압도적으로 이제 피자이긴 하거든요. 튀겼다는 게 약간 제한점이긴 하거든요. 칼로리 자체는 저걸 다 먹는다 그러면은 치킨이 더 높을 거예요. 예, 예. 저 튀겼기 때문에 뭐 그쵸. 200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피자는 전체적인 칼로리는 좀 낮아지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치킨은요,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아요. 닭고기니까.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고 탄수화물은 저 튀김 옷인데 아, 튀김옷에 탄수화물이 있고. 네, 근데 사실 탄수화물이 그렇게 있어요. 양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쵸. 그 양 자체는 피자보다 좀 그쵸. 낮아서 치킨은 생각보다 그래서 먹으면 많이 물려요. 그래서 피자가 탄수화물 함량도 많고요. 치즈의 어떤 퀄리티도 좀 낮은 경우가 많아서 피자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구운 치킨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튀기지 않고. 그럼 압도적으로 치킨이 낫다. 치킨은 뭐 리미트가 없고 피자는 뭐 2조각, 3조각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놓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피자는 밸런싱이 괜찮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 뿌링클이 들어가면 그거 완전 더 당을 첨가한 게 되거든요. 거의 막상막하가 돼요. 그럼 이제 뭐에서 갈리냐? 뭐랑 같이 먹냐가 돼요. 피자를 뭐 맥주랑 마시냐, 콜라랑 마시냐, 치킨을 맥주랑 먹냐, 콜라랑 마시냐. 이제 이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이 되는데 치킨은 맥주고 피자는 콜라예요, 전. 저는 둘 다 탄산수에 마시거나 둘 다? 아니면은 치킨에 맥주를 마시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호로 선택하겠습니다. 피자를 먹지 말자. 박장일 쌤은 저런 문제 풀 때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편향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편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차라리 치킨에 맥주를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콜라가 안 좋기 때문이고 그쵸. 콜라는 보통 막 1.5리터 같은 거 하면 집에 남아요. 그러면 그걸 놔두고 또 마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콜라는 접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치킨과 관계없이 소비가 돼요. 술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마신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름진 음식에 콜라, 이 매칭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다른 기름진 음식에도 항상 콜라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맥주? 그 콜라 중에 제로 칼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미 비만하신 분들은 사실 좋진 않아요. 그런데 뭐 내가 대사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콜라를 대체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네. 꼭 마셔야 된다면 그래도 제로 칼로리가 나을 수는 있다. 네. 이건 또 자, 압도적이죠. 다음 떡볶이와 햄버거. 떡볶이 좋아요. 그쵸. 이거는 떡볶이죠. 떡볶이가 더 위험해요? 떡볶이는 뭐 압도적으로 위험하죠. 더 그래요? 네. 근데 햄버거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햄버거는 그래도 네. 단백질이 치즈랑 저 합치면 한 15g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풀 같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물론 빵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일단 여기 콜라가 없다는 게 좀 마음에 들긴 해요. 감자튀김도 없고요. 감자튀김. 네, 그게 좋습니다. 근데 떡볶이. 제가 여성분들하고 이제 네. 좀 비만하신 분들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햄버거 먹어에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럼 없어요. 떡볶이는 많이 떡볶이는 먹죠. 진짜 많아요. 제 경험을 보면 제 딸도 그렇고 네. 젊은 여성들이 떡볶이를 젊은 남성들보다 훨씬 선호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워낙에 그 생리주기라는 게 또 예. 있고요. 그럴 때 실제 그 세로토닌 레벨이 좀 내려와요. 그래서 뭔가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주는 혈당 반응이 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항상 형성이 안 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중독 반응이 되게 잘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떡볶이 같은 거 여성분들이 생리주기나 이럴 때 먹으면 이 도파민도 올라오지만 세로토닌 레벨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위로받는다, 위안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더 중독이 되기 쉽고요. 저거는 좀 가벼워 보여. 맞아요. 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햄버거보다는. 닭고기 이런 거는 훨씬 헤비해 보이지만 저것도 실제로 1인분 먹으면 칼로리는 한 400kcal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저 빨간색 소스가 빨간 건 우리나라 설탕이에요. 빨간 거 아, 치고 안 진짜요? 단 게 없어요. 매운맛과 단맛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식품회사 입장에서 단맛을 부담 없이 높일 수 있어요. 가려주는군요. 그쵸. 매운맛이 단맛을. 그쵸. 콜라도 이거 미지근하게 먹으면 되게 달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시원하게 먹으면 덜 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원하게 마시게 하는 이유는 이 한 모금으로 더 높은 칼로리를 줄 수 있으면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해요. 그 다음에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빨간 소스의 매운맛이 오히려 단맛을 감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당이랑 장제탄수화물 한 번에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 반응이 진짜 세게 오고 여성분들이 거기에서 약간 그 중독 반응, 세로토닌 반응 이런 걸 확 해가지고 그 감정이 안 좋을 때마다 저걸 찾게 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져. 정말 저거. 계란 2개 먼저 먹고 드시라. 책에도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기 전에 네. 먼저 단백질 네, 네, 그리고 네.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먹는 것이 네. 이 책에서 제가 배운 놀라운 게 그거였거든요. 네. 저는 단지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먹는 순서도 정말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보다 실제 포만감 호르몬이 형성되면은요 중독 반응이 덜해요. 도파민 분비가 좀 덜 되거든요. 예. 그럼 이게 섭취할 때 어떤 그냥 영양 밸런스, 당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좋겠지,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좋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그 상황에서 떡볶이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복에 먹지 않는 것.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단백질이나 그런 걸 섭취하고 오는 게 좋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빵 좋아하는 빵범준 다음부턴 촬영하기 전에 뭘 먹고 오고 그 다음에 안 보이게 하고 좋습니다. 공복에 먹지 말고 네네. 그리고 가능하면 그릭 요거트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빵이나 뭐 떡볶이도 영원히 먹지 말자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아니요, 영원히 안 먹어도 그냥 먹되 우리가 너무 이게 중독적으로만 그러지 말자. 자, 다음 가볼까요? 두쫑쿠와 우유 생크림빵.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우유 생크림빵이에요. 저 너무 약간 특정 회사 제품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게 훨씬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저게 진짜 폭력적이긴 해요. 저 크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저게 진짜. 두쫑쿠보다 저게 더 위험해요? 그쵸. 그러니까 두쫑크는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비싸서. 그것도 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볼 때 싼데 혈당을 많이 올리고 포화지방 많이 들어있고 저 약간 트랜스지방도 약간 들어있고 이렇거든요. 게다가 저 생크림빵 저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편의점에 깔려 있어요. 맞아요. 노출이 되게 많아요. 근데 두쫑쿠 저거를 막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막 노출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쫑크는요 배불러요. 먹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촬영할 때도 맞아요. 저도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 하나는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많이 먹긴 힘든데 생각보다 우유 생크림빵 저런 거는 포만감도 진짜 안 와요. 이만한 거 그냥 하나 다 먹게 돼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저 녀석이 위험한 녀석이다 라는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유 생크림빵으로 하겠습니다. 저게 위험한 게 저 안에 들어있는 생크림인 건가요? 네. 그 생크림은 우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우유 가지고 순수하게 퓨어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가공육 크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흔히 말하는 질감이나 맛을 내기 위한 여러 이제 화학적 이런 작용들이 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좀 안 좋은 지방들의 비율도 좀 생기고 해서 대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요. 미각적으로 좀 중독시키기 위해서 마음 먹고 설계된 식품이죠, 저거는. 어머나, 네. 좋아하는데. 한 번씩 밥 가끔? 먹고 저거로 끼니를 때우지 말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책에서 또 제가 굉장히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네. 다이어트를 내가 했으니까 일종의 보상으로서 맞아요.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게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조건화가 되는 거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먹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상 주는 방법조차 음식이 네.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이어트 하다가 치팅을 한다라는 게 엄청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제 저런 막 조금씩 분들 먹어버리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훨씬 더 강하게 중독 반응을 일으킨단 그쵸.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충동이 점점 좀 세져요. 하면 안 되는 게임에 좀 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굶고 폭식하고 굶고 폭식하고 이거를 반복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살을 뺀다는 거는 이 과정이 다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견딜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생존 본능이랑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좀 썼습니다. 자, 다음. 밀크쉐이크와 콜라. 저건 밀크쉐이크. 이거는 콜라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잔의 칼로리는 밀크쉐이크가 높을 거예요. 네. 저거 보통은 이게 우유랑 아이스크림이랑 얼음 해가지고 갈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저 안에 단백질도 좀 들어가고요. 포화지방도 들어가요. 그래서 포만감이 있어요, 밀크쉐이크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밀크쉐이크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2개를 먹어본 적은 네. 없어요. 하나 마시면은 그걸 끝이죠. 콜라는 아니네. 액상과당은요, 칼로리는 있지만 여러 물질 중에 몇 안 되게 포만감의 호르몬을 거의 분비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아침에 그냥 콜라 500, 1리터 이렇게 마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만감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게 콜라의 가장 큰 무서움이고요. 그래서 초가공 식품 중에서 어떤 식품이 사망률,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냐, 이 연구들 해보면요, 가당 음료예요.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 저 녀석이 한 잔 한 잔은 약해 보여도 당으로 거의 하나 하면은 40g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네, 근데 우리 피에 녹아있는 당은 5g밖에 안 되거든요. 예, 맞아요. 책에 나와요. 네, 우리 피에 깜짝 녹아있는 놀랐어요. 거에 한 8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전쟁이 나요, 진짜. 그래서 너무 위험한 식품이다. 유럽의 몇 나라에선 설탕세를 도입해서 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위험한 당을 섭취를 줄이려고 네네. 하는 시도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품회사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한 입이나 한 모금으로 더 많은 당을 먹일 수 그렇죠. 있으면 이 식품에 대해서 중독 반응을 더 세게 일으키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걸 또 그렇죠. 갈구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식품회사에서는 계속 이 제품을 찾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회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 설탕세도 어떤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아, 이 중에서 1등이요? 교수님의 추측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음식은 크림 우유빵. 아까 그 뭐였죠?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선생님도 그렇구나. 그렇죠. 먹습니다. 한 번씩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센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센 거 같긴 해요. 봐볼까요? 과연 어떤 음식인지. 네, 저는 그걸 골랐습니다. 8강부터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도넛과 시리얼. 뭐가 더- 도넛이요, 도넛. 이건 시리얼입니다. 아, 여전히 이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시리얼은 저는 그 전략마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리얼은 애초부터 타겟을 아이들로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기업으로서는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이 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강한 혈당 반응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중독에 취약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초가공식품 중독해 보면은 청소년인데 인구의 12% 정도가 이런 음식들에 대한 중독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고 실제 이 아이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이게 학업에 문제가 돼도 못 끊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리얼은 정말 대놓고 아이들을 좀 타겟으로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아침을 공략했다는 게 부모가 챙겨주게 예. 아이가 아침에 음식 안 먹으면 이거 줘라.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꽤나 일조했거든요. 기업은 똑똑했지만 나빴다. 그러네요. 나쁜 사람들이네. 그래서 전 시리얼. 예. 이거는 뭐 이거 앙버터빵 아닐까요? 그쵸. 이거는 네. 앙버터죠. 이건 뭐- 그러니까 삼겹살은 술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 식품이에요. 술이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가 해제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겹살만 먹잖아요. 배가 불러서 안 먹게 되거든요. 술을 마시면서 삼겹살을 먹으면 리미트가 없어져가지고 한 끼 2,000, 3,000kcal 먹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앙버터빵은 위험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떡볶이야, 피자. 전 떡볶이. 네, 이건 떡볶이죠. 그래도 피자는 아까 치킨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치즈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있고요. 저기는 뭐 아예 뭐 채소가 없는데 올리브 같은 게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싱이 있어요. 근데 떡볶이는 저거 그냥 심지어 계란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 어묵도 탄수화물이에요. 예, 생선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그냥 전분으로 만들어요. 아주 좋은 어묵이면은 예전처럼 만들지만 지금 다 탄수화물이어서 그냥 저거는 정제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빨간 당으로 감싸놨구나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피자하고 햄버거 같은 경우엔 일종의 한 끼 식사 대체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음식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쵸. 떡볶이랑. 하이라키가 다른 거예요. 네. 떡볶이는 간식이에요. 그쵸. 저건 식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거 식사로 하려면 계란 2개나 3개를 드시고 드시라. 그리고 사과 하나도 먹어라. 먹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최악의 떡볶이에 이제 튀김 같은 거 해 먹는 거죠. 떡볶이 장난 아닌 거죠. 양념에. 안 되죠. 우유 생크림빵과 콜라. 아, 저건 생크림빵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의 어떤 임팩트는 네. 생크림빵이 진짜 세요. 근데 콜라는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생크림빵을 한 3개, 4개를 먹여버려요, 누구한테. 그러면은 물려서 안 먹거든요. 그러면 콜라를 먹게 돼요. 콜라는 계속 먹어요. 인지적인 제어가 들어가야 돼요. 저게 그 조건화되기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뭔가 좀 텁텁할 때 콜라, 갈증 날 때 콜라, 그리고 뭔가 기름진 거 먹을 때 콜라. 콜라, 예. 이게 조건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건화가 되면은 우리의 사고가 패싱돼요. 자동적으로 콜라를 시키게 되는 게 돼서 그래서 콜라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콜라가 더 위험하다. 네. 4강이네요. 4강. 이제 진짜 대단한 식품만 먹겠네요. 와, 이거 이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제가 처음 떠오르는 건 앙버터빵인데 지금까지 우리 우창윤 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리얼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시리얼입니다.
저 식품이 소비되는 맥락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시리얼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냐, 집에다 저 시리얼 팩을 놔두고 낫죠. 접촉이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리얼은. 사놓은 시리얼은요 다 먹게 돼요. 근데 앙버터는 사실 저거 한 번 먹는 거죠.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누가 사주면 먹는 거고요. 내가 사 먹는 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시리얼은 진짜 우리의 그 일상을 파고들게 좀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리얼 진짜 강하다. 아 이건 진짜 한국인들 떡볶이 흔히 말하는 소울푸드. 두 개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최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에 근간하면 콜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떡볶이 먹고 살찌시는 분이 진짜 많긴 해요. 의외로 여성분들은 콜라에 대한 중독은 별로 그러네요. 없어요. 남성분들이 콜라 중독이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네. 덴마크에서 만난 물리학자인데 이분은 매일 콜라 이 페트병을 한 2개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네. 근데 떡볶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먹진 않으니까. 네. 그것도 또 맥락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콜라는 살찌는 음식이야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살찌는 거를 그러면 그렇죠. 안 돼. 이름 이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끼 식사 이건 어차피 내가 밥이랑 뭐랑 먹으면 그러네요. 이건 칼로리 괜찮아. 이 인식 때문에 떡볶이로 많이 이렇게 좀 중독이 되시는 거고, 남성분들은 헤비한 기름진 걸 먹으면서 콜라를 곁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콜라를 이렇게 마시는 게 되는데, 이 채널이 워낙에 좀 글로벌한 채널이니까 글로벌적으로 더 임팩트가 더 큰 음식. 글로벌해요, 우리? 콜라. 물리학은 이제 글로벌한 언어니까요. 좀 지구적으로 보면 네. 콜라. 네, 가겠습니다. 결승. 네. 이게 진짜 세상에서 진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음식 2개인 것 같아요, 진짜. 미국에서 소화비만의 그 퍼센티지가요,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저 시리얼이 확 유행하면서 10년 사이에 막 2.5배, 3배 이렇게 늘었거든요. 오, 이거는 그래요? 무슨 병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 소화비만이 늘어가는 거에 중심에 있었던 게 다 시리얼이랑 가당음료였어요. 그 두 녀석이 지금 붙은 건데, 이 둘 중에 시리얼이 나쁠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어려워요. 시리얼을 제가 고른 이유가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네. 위험을 끼치는 거 아닐까 싶긴 해요. 이거는 그 진짜. 아침에 먹는다는 것도 네. 그렇고요. 야, 솔직히 진짜 고민을 여기서 진짜 많이 했어요. 뭘까요? 이게 또 약간 이런저런 이제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그 시리얼은 말씀 주신 대로 소화 비만을 엄청나게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섭취하게 그쵸. 하니까 중독으로 쭉 이제 네. 끌고 가는, 그리고 한 집안의 그 식품 문화 환경에 되게 끼친 영향이 커요. 근데 콜라는 비만 자체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한 전체 비만과 관련된 사망률 올해 기여하는 한 가지 식품이 뭐냐, 그럼 무조건 콜라가 나와요. 무조건 가당음료가 나오고, 생각보다 시리얼의 위해는 우리가 이제 해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리얼 회사들이 그래도 제로 콜라가 좀 나오긴 했죠, 콜라 쪽에서는. 근데 시리얼은 그래도 이제 경제 탄수화물 최대한 뭐 줄이려고 하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피해야 할 식품이긴 해요. 근데 콜라란 단일 식품은 아직까지도 너무 압도적인 데이터가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식품 하나? 콜라나 이런 가당음료고, 생각보다 가당음료 저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많이 희석이 될 정도예요. 초가공 식품의 어떤 이 전체 큰 필드에서도 가당음료가 너무 세서 어떤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좀 콜라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매치가 제일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오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좀 기억이 나요. 도넛과 케이크. 그래서 이게 도넛이 케이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이다라는 게 기억나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시리얼과 콜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네. 그래서 꼭 이제 범준의 물리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집에 콜라나 시리얼은 치우자. 네, 좀 치우시면은 정말 수명이 늘어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무서울 정도네요. 네. 특히 콜라가 그렇게 위험할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네. 치킨이나 약간 이런 거 주문할 때 콜라를 뺄 수 있는 옵션을 만들자. 세트로 항상 오면 저희 항상 콜라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는 옵션 어떨지. 좋은데요? 네, 가격 할인해주고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우창민 선생님하고 함께 다이어트의 최악인 음식 16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 나누고 보니까 단지 체중 감량뿐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오늘 나온 얘기 말고도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꼭 이 책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또 그럼 다음에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